5-1번에 나오는 얘기는 절대값이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인데,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상에서 나오고 수학 하에서도 나와. 그런데 수학 상에서는 이 절대값이라는 것을 그냥 수식적인 부분에서 다루고, 수학 하로 넘어가면 이거를 약간은 이 수직선이라든가 또는 그래프에서의 의미로 다루게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수식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자고. 그럼 수식적 측면에서 절대값 A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절대값 A는 이렇게 배웠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고, A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A는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 말은 절대값이 있는 문제를 우리가 수식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값이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이 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푼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5-1번의 문제처럼, 5-1번 문제, 이 문제처럼 P라고 하는 놈이 첫 번째 문제인데, 이 P라고 하는 놈을 절대값 A 플러스 1 다시 더하기 절대값 A 마삼이래요. 그런데 A값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 있다면 얘를 간단히 해보자, 이게 첫 번째 문제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항상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 절대값을 없애야 돼. 어떻게? 구간에 따라 나누는 거야. 그럼 그 구간의 기준은 절대값 안에 있는 이 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가는 거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수직선을 그렸을 때 얘가 0이 되는 A의 값, 이게 A축이에요. 그럼 얘가 0 되는 A값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죠. 또 얘가 0이 되는 A값은 3이잖아. 그러면은 이 값과 이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면 그 구간이 3개의 구간이 나올 거라고. 그 구간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 3개의 구간이 있으니까 이 3개의 구간으로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게 절대값 문제야. 근데 정석은 친절하게 그 3개의 범위 중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요 값 범위에 있을 때, 즉 여기에 있을 때의 얘가 누구니를 물어본 거라고요. 물론 경계값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1과 3은 구간에서 이쪽에 있든 상관은 없어. 등호가.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있든 등호가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나눠져 있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는 A 더하기 1의 부호는 뭐가 된다? 요 값 사이에 있는 값에다가 1을 더했어. 그럼 값의 부호는 양수겠죠. 우린 절대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는 얘는 양수니까 양수값이면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은 양수면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의 점 P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얘는 그냥 A 더하기 1이고, 그런데 A에서 3을 빼버리면, 즉 여기서 3을 빼버리면 값의 부호는 음수가 되겠죠.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음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로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빠져나간 뒤에 거 그대로 A 마 3 이렇게 써버리면 A가 지워져서 이꼴 4가 되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정답인 거죠. 간단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러니까 수학상에서 한 번 더 다뤄요. 수학상에서 1차 부등식, 1차 방정식 이런 거를 다룰 때 한 번 더 절대값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때는 이거를 조금 더 다른 시야로 바라볼게요. 약간 더 다른 시야로. 근데 지금은 일단 이런 식으로 그냥 수식적으로만 가자고. 그래프 상에서의 의미까지는 가지 맙시다. 자, 두 번째 문제. 그러면
5-1의 두 번째 문제. 이제는 Q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Q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A. 자, 이 값을 간단히 하래요. 항상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는 구간을 무조건 나눠야 돼. 그 나누는 구간은 누가 기준이다?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이거든. 그럼 여기서는 절대값이 있는 걔가 0이 되는 값은 A가 0일 때밖에 없잖아요. 그쵸? A가 0일 때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0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야 돼. 그러면 첫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0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자고. 거듭 말하지만 이 드모는 이쪽에다 갖다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정답은 똑같아. 그러면 자, 첫 번째 A가 0 이상이면 그럼 Q라고 하는 N은요 절대값 A 더하기 얘부터 풀어주면은 절대값 A는 A가 0 이상일 땐 A죠. 이렇게 되고요. 뒤에 빼기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A 그 다음에 절대값 A는 A가 0 이상이면 절대값 A는 A니까 얘는 A 빼기 A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건 빵이잖아요. 그럼 이제 지워지고 그러면 절대값 2A인데 A가 양수니까 절대값 2A는 그냥 2A겠죠. 이렇게 되죠. 자, 이 경우도 똑같이 풀어주자고. 이 경우도 똑같이 풀어주면 이 Q는요 A 그 다음에 A가 음수니까 절대값 A는 마이너스 A죠. 그러니까 이제 왼쪽 게 A 빼기 A고요. 마이너스 오른쪽 거는 요거 A고 그 다음에 절대값 A는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잖아 이제는.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뒤에 게 플러스 A가 되겠다. 그럼 요거는 지워지고 그러면 절대값 2A인데 A가 음수면 절대값 2A는 마이너스 2A죠. 근데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2A니까 얘도 2A지.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Q는 2A가 되네요. 간단합니다. 그렇죠? 절대값에 대한 문제가 그냥 하나 나온 거고 이거는 그냥 수식적으로만 구간 나눠서 그냥 풀어주면 돼요. 그냥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절대값에 대해서는. 진도교재 거기 있어. 아까 안 받았니? 그렇구나. 미안해. 자, 그럼 아까 테스트 어떻게 봤지? 그러셨군요. 미스테이크. 자, 그러면 계속 5-2번으로 갈게요. 어쩐지 교재가 하나가 남더라고. 5-2번으로 갈게. 가우스. 그 가우스에 대해서는 되게 말하는 게 약간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일단 가우스라고 하는 그 기호 이런 거죠. 가우스 뭐 N, X 이런 기호. 이런 기호는 예전에는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일단 수능에는 절대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신에는 학교 선생님마다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내시는 분도 있고 내지 않는 분도 있어서 아마 여러분이 어느 고등학교를 가냐에 따라서 그 선생님의 특성에 따라서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어. 하지만 가우스를 아예 배우지 않았던 학생들이 실제 학교 시험에 가우스가 나오면 대부분 헷갈려서 틀리거든. 근데 정석은 이 가우스 기호를 너무 좋아해. 정석엔 너무나 많이 나와. 그래서 한 적당히 하면은 그냥 될 것 같아. 너무 이 기호에 대해서 목을 매달 필요까지는 없는데, 근데 일단 가우스라는 건 뭐냐면 가우스 X의 정의는 이거죠. 가우스 X라는 것은 얘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다. 이게 가우스 X의 기호입니다.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야. 무슨 얘기냐? 한번 생각을 해봐. 자, 가우스 안에 1.7이 있어요. 얼마일까? 1.7보단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 얼마야? 1이겠죠? 그치? 가우스 1.7은 1인 거잖아. 가우스 5.8 얼마겠어요? 5.8보단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는 5일 거야. 5. 가우스 12 얼마겠니? 12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 12죠. 그쵸? 크지 않다는 얘기는 같을 수도 있다고. 둘이 주면 안 돼. 둘이 같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얘는 12가 될 거야. 마지막으로 가우스 마이너스 2.7 얼마일까? 마삼이겠죠. 그쵸? 왜? 마이너스 2.7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는 수직선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2.7의 왼쪽에 있는 값을 말하고 그 중에 가장 가까운 놈은 마이너스 3일 거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가우스 X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가우스 X가 이꼴 n이 되었다는 것은 X의 범위는 어찌 되는 거냐? 이 X값은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맞죠? 가우스 어떤 놈이 1이라는 얘기는 이 놈은 1과 이 사이 값이야. 물론 1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가우스 x가 n이면 x는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는 얘기고, 이것은 반대도 성립해요. x값 범위가 다음과 같다면 여기에 가우스를 붙이면 n이 된다고. 주운인가? 주운이 맞나? 주운이? 저기 물 같은 거 먹어. 물 같은 거 먹어. 시작하자마자 주면 안 돼. 괜찮아. 뭐 나가서 물 잠깐 먹고 와도 돼. 졸고 있지 마.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물 말고 과자를 먹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뭘 먹어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냄새만 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컵라면 이런 건 안 되는데, 그런 거 말고는 그냥 뭐 음료수를 먹든 뭐 과자를 먹든 전혀 상관없어. 그런 거는 다 그냥 허용을 할게요. 옆 친구가 먹는다고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상관없어. 그냥 뭘 먹든 뭐 껌을 씹든 다 괜찮아요. 다 허용하니까 그냥 편한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졸리면 있잖아. 졸리면 딴짓해도 괜찮아. 졸리면 그림 그리고 있어도 괜찮아. 잠깐 차라리 그림 그리는 게 나아. 잠깐 그림 그리다가 다시 수업 듣는 게 나아. 그냥 1시간 동안 꾸벅꾸벅 조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오랜만에 공부를 뭐 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뭐 계속 집에서 공부를 했던 학생도 있겠지만, 그래도 책상에서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는 아마도 오랜만일 거예요. 아마 집에서 굉장히 편하게 공부했을 것 같아. 침대에 누워서 막 인강 듣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아마 대부분 학생이 그랬을 거라고. 뭐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딱 경직된 자세에서 앉아서 공부하진 않았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에 힘이 많이 약해진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집중하는 게 좀 많이 약해진 상태일 거라고. 그러니까 멘탈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약해진 상태에서 아마 오늘은 좀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되게 힘들 수도 있어. 근데 결국 버텨내야 되는 거야. 버텨야 되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누가 더 집중해서 앉아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성적을 좌우하거든요. 내신 싸움은 결국 누가 더 버티냐의 싸움인 거야. 중학교 때 내신은요, 그냥 공부한 만큼 나와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하면 더 점수가 잘 나와.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는 놀 시간이 없어. 누구나 다 똑같이 공부해. 다 똑같이 공부하니까 이제는 누가 더 집중하느냐의 싸움이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집중하는 연습을 좀 키워놓으세요. 그래서 그 습관만 고치면, 그 습관만 바로 잡게 되면, 그것만 습관 잡으면 우리 수업 때 수업 못 알아들어도 얻어가는 거야. 수업 때 저 선생은 무슨 개소리 하느냐, 난 모르겠다라고 해도 오랫동안 앉아있는 힘만 길러낸다면 거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어간 거라고.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돼요. 자, 아무튼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인데 우리가 외워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이거야. 가우스 X가 N이면 X는 다음과 같은 범위다 라는 거고, 반대로 X가 이 범위면 가우스 X는 N인 거야. 됐죠? 자, 이게 가우스 X에 대한 내용인데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고. 이 정도만 알고. 5-2번 문제고요. 이 문제에 대한 그 이론들이 지금 왼쪽에 있는 그 부분이 이거에 대한 내용이야. 이거에 대한 내용이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써주던가, 요거 구름 모양 써주던가 아니면 찾아서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랑 관련된 문제 5-2번. 자, 첫 번째, K가 5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뭐 K는 5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뭐 1, 2, 3, 4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가우스 5분의 K 제곱의 값을 구해라. 자, 이게 문제죠. 되게 간단합니다. K 대신에 1, 2, 3, 4를 집어넣어 보자고. 그럼 나올 수 있는 값은 뭐야? 가우스 5분의 1. 가우스 5분의 K에 2 대입한 거, K에 3을 대입한 거, K에 4를 대입한 거. 이거죠? 얘는 얼마다? 0이다. 맞죠? 가우스의 정의에 의해서 가우스 5분의 4도 0.8에 대한 가우스니까 0이다. 가우스 5분의 9는 5분의 9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 1이겠죠? 얼마야? 3이죠? 아이고, 3이죠? 그러니까 얘는 0, 1, 3. 3개가 나올 수 있다. 별로 뭐 그지 같은, 그쵸? 별로 풀만한 문제도 아닌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문제. 그러면 우리는 가우스 X가 N이면 X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만약에 문제가 가우스 X가 X랑 똑같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건 뭔 말일까요? 얘랑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X가 어떤 수여야지만 둘은 같은 값인 거니? X가 얼마? X가 1.7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X가 3이면 얘랑 값은 같은 거잖아. 그쵸? 그럼 가우스 X가 X란 얘기는 그냥 X가 누구란 얘기야? 정수란 얘기죠. 그쵸? X가 정수란 얘기야. 가우스 X 자체가 뭐야? 가우스 X 자체는 이미 정수값이야. 그럼 가우스 X랑 똑같다는 얘기는 X는 정수값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문제에 가우스 X가 X랑 똑같다. X는 정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X가 정수면 가우스 X는 X랑 같은 값이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이 논리에 의해서 두 번째 문제랑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접근해 볼 건데, 그럼 두 번째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100보다 작은 자연수인데 가우스 4분의 X가 이꼴 4분의 X랑 똑같대요. 또 가우스 6분의 X가 6분의 X랑 똑같더래. 그러한 100보다 작은 X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동시는 영어로 뭐야? AND죠. 자, 이거를 만족하고 그리고 얘도 만족한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가우스 X가 X면 X는 정수야. 그럼 가우스 4분의 X가 4분의 X니까 4분의 X가 정수란 얘기죠. 그럼 4분의 X가 정수란 얘기는 X는 뭐다? 4의 배수다. X는
4의 배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x는 6의 배수란 얘기란 말이야. 그럼 결국 그리고는 둘 다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럼 4의 배수이면서 그리고 6의 배수란 얘기는 결국 누구다? 12의 배수죠. 이 둘의 최소 공배수인. 따라서 x는 12의 배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10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12의 배수가 몇 개가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것은 8개다. 12 곱하기 8이 96이니까 8개인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우스에 대한 세 번째 문제. 가우스 5-2x가 장난질이에요. 빼기 2x가 1을 만족한다면 그러한 x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요 상황과 그다음에 이 상황을 좀 합쳐 놓은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 약간 말장난이거든. 이거 우변으로 넘겨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거 넘겨주면 얘는 가우스 5-2x가 이꼴 2x 플러스 1이란 얘기죠. 그런데요, 가우스의 결과는 항상 정수라고. 항상 가우스 값들은 항상 정수죠. 왜요? 가우스 자체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값이라고요. 그치? 가우스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였단 말이야. 가우스는 무조건 정수야. 그럼 결국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 좌변은 얘죠. 이 좌변은 가우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변은 뭐다? 정수다. 얘가 정수인 거죠. 그럼 얘가 정수면 따라서 둘은 같으니까 우변도 정수죠. 따라서 우변도 정수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정수란 얘기야. 그럼 얘가 정수면 당연히 EX도 정수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EX는 정수인 거야. 그럼 EX가 정수면 말장난이야. EX가 정수면 그럼 얘가 정수인 거잖아. 5에서 정수를 뺐으니까. 그럼 그러니까 따라서 5 빼기 2x가 정수인 거죠. 근데 아까 가우스 x가 x랑 같으면 x는 정수라고 했어. 또는 반대로 x가 정수면 가우스 x는 x랑 똑같은 거라고. 어떤 값이 정수면 거기다 가우스를 붙이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잖아. 맞죠? 12 정수잖아요. 이 정수에다가 가우스를 붙이면 자기 자신인 거라고. 그러니까 5 빼기 2x가 정수니까 그럼 이 5 빼기 2x 정수에다가 가우스를 붙이면 그냥 5 빼기 2x인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5 빼기 2x 얘는 그냥 이거니까 그럼 그놈이 그냥 2x 더하기 1과 같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넘기고 넘겨서 풀면은 x는 1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이죠.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다,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그냥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논리적으로. 분명히 그러니까 오늘 하는 부분은 약간 교육 과정을 살짝 넘어간 부분이 조금은 있다라고 했어요. 사실 가우스도 교육 과정을 약간 벗어난 부분인 거고, 근데 이 5-3번으로 가버리면 사실 5-3번의 내용이 역시 교육 과정을 살짝 벗어났어. 하지만 살짝 벗어났기 때문에 진행을 할게요. 살짝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용인하고 넘어갈게요. 5-3번이고요. 5-3번. 목과 나머지에 대해서 수의 체계로부터 가버리면
우린 걔를 그냥 실수체계다, 실수론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볼 수는 있죠. 모든 수는요, 모든 정수 또는 자연수라고 할까? 모든 자연수는 홀수 아니면 짝수 둘 중 하나야. 모든 자연수는 홀수 아니면 짝수야. 맞아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홀수라고 하는 것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거고 짝수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인 거니까 모든 자연수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 또는 1 둘 중 하나다. 그러면 모든 자연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 1, 2 셋 중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모든 자연수는 3으로 나눠서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3n.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3n 더하기 1.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가 되면 3n 더하기 2. 셋 중 하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맞죠? 물론 나머지가 5로 나눴다라고 한다면 모든 자연수는 5n, 5n 플러스 1, 5n 플러스 2, 5n 플러스 3, 5n 플러스 4 5개 중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정수론에 대한 내용인데 그 부분과 관련된 문제가 5-3번이에요. 그러면 5-3번에 첫 번째 3으로 나누어 떨어졌대요. 우리는 그 수를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느냐? 3으로 나누어 떨어졌더라. 바로 이런 놈인 거 아닌가? 이런 놈? 그러니까 그 수를 그냥 3a라고 놓을게요. 물론 그 a는 정수겠죠.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3a. 또 and 그리고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다. 그럼 밑줄 그어보세요.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럼 걔를 역시 수식적으로는 뭐라고 쓸까? 4b 더하기 1. 왜냐면 a랑 똑같은 a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수는 4b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 숫자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이게 1번 문제인데 그런데 이거를 풀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첫 번째는 얘를 연역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 말이 좀 어려워. 두 번째는 이거를 귀납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거든. 그런데 연역적으로 푸는 방법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거를 수식으로 푸는 거야. 수식으로. 귀납적으로 푸는 거는 얘를 나열하는 거야. 연역적 방법은 이걸 수식으로 푸는 걸 말하거든. 수식으로. 귀납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이거를 나열해서 그 규칙을 찾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이걸 가지고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n으로 나타내는 거를 수식적으로 푼다면 그 학생은 굉장히 수학적으로 뛰어난 학생이에요. 정석은 얘를 연역적으로 풀었어요. 정석 풀이는. 근데 우리 이거 쳐다보지 말자. 우리는 어떻게 지금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지금은 귀납적으로 풀자고. 그러니까 나열해서 그냥 그 규칙성을 찾는 거야.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수식적인 방법은 언급 안 할게요. 우리는 그냥 좀 더 쉬운 방법, 쉬운 길로 가자고. 나열해서 규칙을 찾자고. 그럼 다시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나열해봐. 뭐야? 3, 6, 9, 12, 15, 18, 21, 24, 땡땡땡 됐죠?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수.
자연수로 생각할까? 그럼 이러한 자연수들, 가장 작은 자연수는 얼마부터야?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제일 작은 자연수는 얼마죠? 1이죠. 1이에요. 가장 작은 놈은 1이죠. 1을 4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인 거라고. 그러면 4b 더하기 1이 되는 그 놈들을 나열해주면 1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4씩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5, 9, 13, 17, 21, 25 땡땡땡이 있는데 AND라는 건 뭐야?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말한다고. 그럼 얘랑 얘 동시에 있는 숫자들을 생각해보면 9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21이 있다고. 그럼 그 다음에 또 얼마가 있을까? 얼마가 있을까? 33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숫자들은 어떤 숫자인 거냐면 21은 9에다가 뭐 한 숫자인데요? 12를 더한 숫자야. 그 12는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 이 3과 이 4의 최소 공배수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은 한 번 갈 때마다 3씩 증가한다고. 얘는 4씩 증가한다고. 그럼 둘이 공통 숫자들은 그 둘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12씩 증가하는 것마다 반복되는 게 나오니까 그러면 결국 이러한 숫자들을 이러한 꼴로 표현한다면 12씩 증가하니까 n으로 나타내주면 12n 그 다음에 첫 수가 9니까 더하기 9인 거라고. 됐죠? 이렇게 푸는 거를 우리는 귀납적 방법이라고 하거든. 자, 나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어차피 이거는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그럼 교육과정 벗어난 거를 굳이 수식적으로 우리가 힘들게 가지는 말자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런 식 문제는 그냥 나열해봐라. 조건 만족하는 거를 나열하고 나열해서 실제 공통적인 걸 찾아서 그거의 규칙성을 발견해주면 끝이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접근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2번 3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니까 뭐야? 이제는 5R이죠. 5R 또는 5R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 되는 그러한 자연수 중에서 1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마찬가지죠.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3a 형태인 거고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거니까 4b 더하기 1인데 이 문제는 AND였단 말이야. 그럼 AND면 12n 더하기 9인 건 알았는데 이제는 AND가 아니라 또는이잖아요. 또는. 자,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떤 것이 x가 되는 경우가 있어. 또는 y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전체 x 또는 y가 되는 경우는 뭘 말할까? x 또는 y가 되는 경우라는 것은 이걸 말하죠.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될까? 실제 이 x의 개수에는 뭐도 있어요? y를 만족하는 놈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y의 개수에는 x를 만족하는 놈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 둘을 둘 다 만족하는 개수를 두 번 더한 게 되니까 거기서 한 번은 다시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뭘 빼야 돼? x랑 and 그리고 y를 만족하는 거에 개수를 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또는이죠. x 또는 y가 되는 개수라는 것은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둘을 둘 다 만족하는 걸 빼야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x를 만족하는 개수 우리는 100보단 작다라고 했으니까 100보다 작은 3의 배수 33개. y의 개수 100보다 작은 4b 더하기 1, 즉 이런 놈들 쭉 구하면 몇 개 나오냐면 25개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뭘 빼야 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건 아까 뭐라고요? 12n 더하기 9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12n 더하기 9 역시 쭉 나열해주면 그 개수가 8개인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요게 두 번째 정답인 건데 이건 사실 어디서 배우냐면 수학학, 정석에서는 수학학, 집합에서 배웁니다. 집합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야. 다시 한번 집합에서 다루게 될 거야. and랑 또는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그때는 수식적으로 살짝 접근하게 될 거예요. 아, 간단하죠? 간단하죠? 되게 쉽지 않아요? 쉽죠? 5-4번 5-4번 다시 지울게요. 우리는 아까 정수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 모든 정수는 뭐 자연수 또는 정수 상관없어. 그 모든 그놈들은 3으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셋 중 하나다. 3으로 나누면 셋 중 하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치? 5-4번도 같은 논리의 문제이거라고. 자, 거기 처음에 발문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수 ABC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각각 0, 1, 2다. 거기다가 밑줄 그어놓고 정수 ABC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1, 2다에 밑줄 그어놓고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A는 그냥 3, P다. 이렇게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인 거니까. 그럼 B는 뭐다? 3Q 더하기 1이다. 문자는 달라야 돼요. 몫은 다를 테니까. 그럼 C는 3R 더하기 2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돼.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 1, 2란 얘기는 각각 3P, 3Q 플러스 1, 3R 더하기 2 이러한 꼴이란 얘기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1번 AB 더하기 C 제곱을 1번 AB 더하기 C 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 실제로 계산을 해보자고. A가 얘고 B가 얘고 C가 얘니까 물론 PQR은 정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A랑 B랑 곱해버리면 3P 곱하기 B는 3Q 더하기 1이고요. 더하기 C 제곱이니까 3R 더하기 2를 제곱한 거야. 그런데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걸 전개한 다음에 그 놈을 3으로 묶어라. 그럼 3으로 묶어주면은 뭔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묶이는 게 있지 않겠냐? 그 묶이지 않는 이 놈이 누구냐를 묻는 거죠. 물론 나머지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이 나머지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은 숫자가 돼야 돼. 그러면 실제로 전개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3으로 묶어요. 그럼 얘는 3으로 싹 다 묶이죠. 이거를 전개했어. 그리고 3으로 묶어. 그러면 실제 남는 숫자는 얼마일까? 1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1이 들어가니까 실제 나머지는 1인 거야. 그럼 두 번째 문제 2번 BX 더하기 C를 이거를 3으로 나눴어. 그랬더니만 나머지가 2가 된다면 그럼 도대체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가 문제예요. 됐죠? 마찬가지로 구할 건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X라는 놈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는 거 문제니까 이 X라는 그 놈을 3으로 나눴으면은 몫이 그냥 N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그냥 M이라고 할게요. X를 3N 더하기 M이라고 할게.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뭐야? M의 값이 얼마인지를 묻는 거잖아. 맞죠? 자, 집어넣읍시다. B 대신에 3Q 더하기 1 대입하고요. X에다가 3N 더하기 M이라고 써보고요.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C는
3R 더하기 2야.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을 역시 전개해서 3으로 묶어주면 또 여기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묶이면 실제로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묶이지 않는 형태는 이렇게 두 개 곱한 m 플러스 2가 남는다고요. 그쵸? 이게 이런 형태가 될 건데, 그런데 실제 이 m은 어떤 숫자다? m은 0 아니면 1 아니면 2란 말이야. 모든 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 1, 2 셋 중 하나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실제 bx 더하기 c, 즉 이것을 3으로 나눴더니만 나머지가 2란 얘기는 얘가 나머지 형태가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2가 되려면 이 m은 0, 1, 2 중에 0인 거잖아요. 정답은 0이네요. 간단하죠? 목과 나머지의 수에 대한 계산이고, 이 정도는 역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야. 기본 문제 좀 약간 주제가 다른 거로 넘어갑니다. 주제가 다른 거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무리식과 유리식, 유리수, 무리수 이러한 개념들을 공부하면서 중학교 때 그런 개념을 공부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린 유리수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리수란 뭐죠? A분의 B다. 근데 A랑 B는 뭐다? 정수다.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였죠. 유리수라는 것은 이 꼴 P분의 Q의 꼴인데 단 P, Q는 정수였다고. 이게 유리수의 정의야.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인데 문제를 풀 때 분모에 무리수가 있다면 그건 안 예뻤다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유리수로 고쳤죠. 우리 그것을 유리화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3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고치는 거야? 유리수, 이거 무리수니까 얘가 유리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해서 2분의 3 루트 2 이런 식으로 정답을 써야 됐었고요. 만약에 분모에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3이 있었다면 이거 어떻게 했다?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기 위해서 어떤 공식을 쓰니? a-b에다가 a 플러스 b를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지 않느냐? 즉 합차 공식에 의하여 이거에 분모 분자에 루트 2 마이너스 1에 무엇을 곱한다였어? 편례수를 곱하는 거였죠. 그죠? 얘의 편례수. 얘가 편례 관계다 라고 있었고, 그 편례수를 곱해서 똑같은 편례수를 곱해주면은 그러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분모는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인 1분의 얘니까 그냥 3 루트 2 더하기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유리화를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자, 걔랑 관련된 문제가 5-5번 문제인데 5-5번 문제인데 5-5번에 첫 번째 1번 루트 3 더하기 루트 2 분의 루트 12 더하기 루트 27 빼기 루트 108. 자, 이거를 간단히 하시는 거 문제예요. 봤을 때 물론 일단 분모가 안 예쁘니까 우리 일단 뭘 하고 싶은 거야? 이거의 편례수인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를 분모 분자에 곱하고 싶은 건 맞지만 사실 그 전에 먼저 할 것은 이거죠. 분자 자체가
근호 안에 있는 이놈이 이 중에 일부가 완전 제곱의 꼴로 표현된다면 바깥으로 뺄 수 있었잖아요. 즉 예를 들어서 루트 a제곱 b가 된다면 이건 뭐랑 같은 거다? a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러니까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면,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루트 b랑 같은 거 아니냐? 그 논리에 의해서 루트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얘는 2 루트 3이고요.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3 루트 3이고, 이거는 뭐죠? 6의 제곱 곱하기 3이죠? 36 곱하기 3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6 루트 3이다 라고 쓸 수 있었고, 아 그리하여 루트 3 더하기 루트 2분의 루트 3이 2개랑 3개를 더해서 6개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1개가 되었더라. 이제 분모 분자의 이놈의 편례수를 곱해서 유리화하겠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네요. 뭐 중학교 수준의 문제죠, 그렇죠? 중학 수준의 문제고, 뭐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 고등수학에서 다룬다는 건 참 창피한 일 중 하나이지만 그냥 그렇게 풀기를 원했던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문제들은 다 쉬우니까 두 번째 방향성만 잡고 시작을 해버리면 1, 여기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 자, 얘를 간단히 하시오. 역시 이건 간단한 게 아닌 거야. 왜?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안 예쁜 거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식을 유리화를 하려면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거 한 번에 유리화할 수는 없어요. 한 번에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얘는 두 번 해야 돼. 얘를 이 식을 이용할 거라고. 이 식. a-b 곱하기 a 플러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얘를 이용해서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a, 누구를 b라고 볼 거냐라는 거죠. 자, 누구를 a, 누구를 b로 보면 될까? 얘를 a로 보고 얘를 b라고 보면 돼. 하나의 덩어리로 바꿔서.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에서 여기를 괄호 치자고. 이렇게 괄호. 이렇게. 그럼 괄호를 치면 이제 분모 분자에 이거의 편례수를 곱해서 샬라샬라 해버리면 루트 3은 없어질 거라고. 그럼 다시 또 남은 결과를 한 번 더 또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유리화를 두 번 하면 될 거야.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유리화를 두 번 하는 거죠. 유리화를 두 번 해주면 나오는 기본적 문제고요. 자, 세 번째, 3번까지만 하고 좀 쉬다가 가자. 세 번째, 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2, 마이너스 분의 1, 다시 루트 2, 마이너스 분의 1, 얘가 루트 2, 마이너스 1. 소위 말하는 번분수라는 건데요. 번분수. 우리가 번분수 중에서, 물론 요형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번분수 꼴은 이거예요. 기본적인 기본적인 번분수는 a분의 b 분의 c분의 b를 말해요. 이게 가장 기본 번분수인데, 번분수는요, 그러니까 분수가 다시 분수에 있는 꼴을 말해요. 이렇게 분수가 다시 분수에 있는 꼴을 번분수라고 하는데, 번분수는 기본적으로 중, 모, 상, 하, 자. 이게 번분수야. 번분수는 중, 모, 상하자야. 뭔 말이야? 가운데 있는 두 개를 곱한 거는 분모란 얘기야. 가운데 두 개를 곱한 거, 요놈은 분모고, 상, 하, 위에 거랑 아래 거를 서로 곱한 놈은 분자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번분수를 계산하면 얘는 뭐랑 똑같은 거다? 중, 모 분의 상, 하, 자.
이게 번분수를 푸는 기본이에요. 번분수는 중중모 상하자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 사실 얘는 여기까지 가기를 원했던 건 아니고 그냥 이 번분수의 이 형태를 그냥 계산하시오가 문제죠. 하나씩 해보면 됩니다. 즉 어디부터? 여기부터 하나씩 하자고. 자, 얘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요 놈을 이 동그라미를 먼저 계산해 주면 이 동그라미는 루트 2 마이너스 자, 요거보다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꼴이니까 우린 얘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겠죠. 그럼 분모는 여기다가 루트 2 플러스 1 곱하면 1대로 1 나오네요. 여기는 루트 2 플러스 1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루트 2 서로 집어지고 마이너스 1 나온다.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은 루트 2 빼기 1이니까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을 구하는 일이고 다시 한번 유리화하면 되는 그냥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5-6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보면 이 1번, 2번, 3번에 있는 이 얘기 있잖아요. 1번, 2번, 3번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린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얘를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대칭식. 대칭꼴, 대칭식. 대칭꼴, 대칭꼴. 자, 대칭꼴이라고 하는데 대칭꼴. 대칭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x랑 y라는 문자가 있을 때 x라는 문자 대신에 y를 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x를 썼다고 생각해봐. 자, 식이 변하나? 식이 변하지 않죠. 그 1번에 있는 그 문제에서 x라는 그 문자 대신에 그 문자를 y로 바꿔. y라는 문자 대신에 x로 바꿔. 그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식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 우린 그거를 대칭꼴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대칭꼴이 나오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푸느냐? 대칭꼴은 x랑 y를 구해서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칭꼴은 x 플러스 y와 x 곱하기 y를 구하면 되는 거라고. 대칭꼴은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만 구하면 그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이미 인수분해를 하면서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뭔데요? 얘랑 얘로 나타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2xy를 뺀 거죠.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란 역시 얘로 나타낸다면 이것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서 뭘 빼면 돼? 3xy 곱하기 x 플러스 y 얘를 빼면 되잖아. 그렇다는 것은 이 두 값만 알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식의 결과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다고.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문제꼴이 대칭꼴이네, 대칭형이네, 또는 나중에 연립방정식을 배우면서 대칭형 연립방정식 이런 것도 다루게 돼요. 그런 꼴이 나오면 무조건 이 두 개의 값으로부터 뭔가의 결과를 구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최소한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대칭꼴인 건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요 5-6번 문제를 봐봐. 그 문제를 봤을 때 1번, 2번, 3번 보기를 봤을 때 이게 대칭꼴처럼 보이냐라는 거지. 그런 것처럼 보이니? 그치? 대칭꼴처럼 보여야 된다고. 대칭꼴처럼. 자, 대칭꼴이다라고 적어놓고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필기를 해놓습니다. 이 정도는 필기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자, 대칭꼴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풀기 위해서 x랑 y 구하지 말라고요. 물론 x, y가 나와 있죠. 걔를 대입하지 말란 얘기야. 물론 정답은 나오겠지만 그렇게 풀면 나중에 고생한다고.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대칭꼴이니까 우리 20으로부터 뭐를 구해라?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를 먼저 구해라. 그럼 x 플러스 y는 두 개를 더했어. 2루트 3이죠. 두 개를 곱해요. 그러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3 빼기 2, 1이네요. 그러니까 1번. 자, 주어진 식을 이제 이 두 형태로 나타낸다면,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xy죠. 다시 얘는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랑 같다고요?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xy를 뺀 거니까, 즉 얘는 이거 제곱에서 12에서 2xy를 뺀 거죠. 빼기 5 곱하기 xy가 1. 따라서 계산하면 25가 나오네요. 간단하죠? 두 번째, 대칭꼴이죠, 그렇죠? x랑 y 서로 문자를 바꿔도 식이 똑같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럼 바꿔주기를,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일단은 주어진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에서 여기서 뭘 빼면 돼? xy의 제곱을 빼주면 되지 않나요? 맞죠? 곱셈 공식의 변형. 물론 x제곱 플러스 y제곱 아까 구했습니다. 10. 그러니까 얘는 10의 제곱 100에서 xy가 1이니까 1 뺀 거네요. 99가 된다. 세 번째, 얘를 구하셔도 문제고, 역시 대칭꼴이야. 대칭꼴이고, 일단은 분모가 다르니까 먼저 통분을 해보자. 분모 다르니까. 그러면 통분해주면 분모는 두 개 곱한 거죠. 두 개 곱해주면은 xy의 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 분모고, 분자는 이게 곱하니까 y세제곱 플러스 1 더하기 x세제곱 플러스 1인데, 역시 우리는 x 곱하기 y는 1이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 y죠. x죠.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역시 뭐다? 요 식에 의하여, 이 식에 의하여 역시 값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역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끄집어낼 수 있다고.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 정답 뭐 약간 복잡하게 3분의 5루트 3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야 뭐 그냥 대입만 하면 여러분이 정답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뭐야? 이런 식을 봤을 때 이걸 가지고 x랑 y를 대입해서 풀지는 않도록 하자고. 물론 그것도 가능하기는 해. 가능한데 왜 대입하면 안 좋다라는 걸 강조하냐면, 우리의 목표는 이 정도의 문제를 풀기 위한 게 목표인 게 아니라고.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걸 우리의 목표적으로 잡으려면 분명히 대칭형은 대칭형인데 직접 대입해서 풀기에는 정말로 힘든 문제들이 분명히 출제가 될 거라 이거죠. 그럼 그때는 다음과 같이 바꿔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지금은 기본 정석입니다. 기본 정석 문제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 정말 기본적인 거야. 근데 그 기본적인 걸 가지고 무식하게 풀면 안 돼요. 무식하게 풀면 안 되고, 그 형태를 가지고 조금 더 남들보다는 더 정확한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돼. 그래야지만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깨지지 않습니다. 자, 대칭형이다. 대칭형. 대칭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5-9번 그리고 5-10번. 자, 둘 다 개수가 유리수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 아까 유리수의 정의를
얘기를 하긴 했어. 유리수의 정의를 얘기하긴 했는데 유리수라는 것은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를 유리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5-9번 문제입니다. 5-9번. 첫 번째. 이거죠?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리수 xy를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우리가 식을 푼다는 것은 원래는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 필요해요. 미지수가 3개면 식은 3개가 필요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x랑 y 2개야. 근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원래는 못 푸는 게 정상이라고, 원래는. 하지만 문제에 유리수라는 특정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풀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그냥 x, y를 구하시고가 아니라 그 x랑 y가 유리수란 얘기야. 그럼 왜 유리수일 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느냐? 아무튼 식을 예쁘게 고치자고. 분명히 식을 예쁘게 고친다는 얘기는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안 예쁜 거라고 했어. 그럼 얘를 편례수를 곱해서 우리는 유리화를 해야 돼요. 자, 식을 유리화해주면 얘 분모 분자에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겠죠. 그럼 주어진 이 식은 x 곱하기 그러면 루트 2 빼기 1 곱하면 분모 1 나오고요.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편례수를 곱해서 유리화해주면 분모 1 나오니까 이렇게 되고 편례수를 곱하면 분모 5 나오니 7 나오죠? 맞죠? 3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할 거니까 분모는 3의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 7. 그럼 7분의 7 약분돼서 이거는 3 마이너스 루트 2만 남게 되더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럼 다시 얘를 싹 다 넘기는데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묶어준다면 그럼 주어진 식은 루트 2로 묶이는 놈은 누구다? x랑 여기 y랑 이거 플러스 1 이렇게 묶이고 그 다음에 상수 형태는 마이너스 x랑 더하기 y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요 이 식이 성립하려면 결과적으로 얘가 0이고 얘도 0이 될 수밖에 없다고. 왜요? 왜요? x랑 y가 유리수이기 때문이죠. 그럼 x랑 y가 유리수니까 결국 얘는 유리수야. 그런데 얘랑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되려면 그럼 결국 이 값이 0이 아닌 값이면 그러면 얘가 이 값이랑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왜? 얘가 0이 아니면 얘는 무리수기 때문에 무리수랑 유리수랑 더해서 0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즉 유리수의 상등이죠. 상등에 의해서 결국 얘는 식은 하나지만 두 개의 식이 파생되는 거 아니냐? 이 두 식을 서로 연립하겠다. 연립해주면 구하는 x랑 y를 끄집어낼 수 있더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y는 1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고. 그럼 결국 이 문제가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은 문제인 거라고. 왜요? 두 번째 문제도 어떤 꼴인데 분명히 식은 하나야. 근데 미지수가 x랑 y 두 개야. 근데 어떻게 묶을 수 있다? 루트 2는 루트 2끼리 루트 5는 루트 5끼리 묶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두 번째 문제는 끝까지 안 풀게요. 어떤 꼴이 나오겠니? 그 식을 역시 이런 꼴로 고친다면 루트 2로 묶이는 뭔가의 덩어리가 있을 것이고 또 루트 5로 묶이는 뭔가의 덩어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냐 이거죠. 두 번째 문제의 그 꼴을.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이놈들이 다 유리수니까 그러면 이 값이 0 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연립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끄집어낼 수 있더라. 요거라고요. 됐죠? 그럼 두 개는 같은 문제야. 같은 문제고 그냥 넘어갈게요. 아마 나머지 나눗셈이라는 단원, 3단원, 4단원 그 어떤 값의 나눗셈이라는 단원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목과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운 단원이거든. 근데 그 부분을 잘 극복을 해놔야 됐어. 그 중에 하나가 3차식으로 나누는 나머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fx가 있어요. 이 fx를 x-알파의 제곱 곱하기 x-베타로 나눴어. 자, 3차식을, 그러니까 fx를 3차식으로 나눈 거야. 3차식으로. 그러면 몫이 있겠죠. qx.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될까? 어떤 식을 3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될 거야. 뭐 2차식이 될 수도 있고, 뭐 1차가 될 수도 있고, 나머지 0 될 수도 있고, 어쨌든 2차 이하가 될 거라고. 그러면 그 나머지를 뭐 일반적으로 ax 제곱 2차식이니까, 2차 이하니까 더하기 bx 더하기 c 라고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방금 얘기했을 때 이 나머지를 구하려면 a랑 b랑 c를 구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그쵸? 그럼 a, b, c를 구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해요. 왜? 미지수가 a, b, c 3개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은 치사하게 식이 2개밖에 안 주어져요. 아, 분명히 나는 a, b, c를 구해야 되는데 식이 2개밖에 안 주어진다고. 그럼 얘를 이렇게 놓고 풀면 못 푼다는 얘기야. 그래서 3차식으로 나누는 문제는 이놈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다르게 써야 돼요. 어떻게 쓰느냐? 얘를 다시 한번 이 값으로 나누는 거야. 얘를 다시 한번 얘로 나누는 거야. 보자. 요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이거 x-알파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2알파x 더하기 알파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몫은 얼마죠? 당연히 2차를 2차로 나누니까 몫 얼마죠? a죠? 그럼 몫은 a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 a 곱하기 뭐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올 거고, 그렇죠? a 곱하기 얘가 나올 거고, 더하기 나머지 뭐 이렇게 표현될 거라고. 이해되니? 아, 결국에 주어진 이 식을 x-알파의 제곱으로 나누면 그럼 이 식은 몫은 a가 되는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럼 다시 그 얘를 2차씩 나눴으니까 이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지 않겠느냐 더하기 mx 플러스 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얘기예요. 이게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푸는 해법인데, 순차적으로 제 존해. 우리 마스크 쓰니까 더 따뜻해. 나 있잖아.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되게 이해를 하는 게, 수업하다가 우리 수업 때는 당분간은 마스크 다 써주셔야 돼요. 당분간은 답답해도 수업할 때 마스크를 좀 써주세요. 마스크를 쓰니까 그게 참 겨울철 따뜻한 건 참 좋은데 이 자기의 콧김이 자기의 얼굴 온도를 상승시키더라고. 그래서 더 졸려, 평소보다. 그거 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이해는 해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졸면 안 되겠지. 졸리면 차라리 낙서를 해. 낙서하든가 딴짓하세요. 딴짓해. 뭐 스마트폰은 안 되지만 딴짓해도 괜찮아요. 졸지는 마요. 나는 지금 뭐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식을 완전 제곱을 포함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항상 다음과 같이 식을 쓰란 얘기예요. 자, 우리 그 문제 위에 있는 이론을 얘기하는 거야. 문제 위에 있는 이론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주어진 식을 예로 나눈 나머지다라고 한다면 요 첫 번째 줄 있죠? 첫 번째 줄 이렇게 일단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런데 지금 어디 하는 거냐면 그 박스 요거 보이는가? 그런데 그럼 거기에서 두 번째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누구냐? 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쓴다고요?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라고 쓰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 mx 플러스 n은 누구다? mx 플러스 n은 결국 이놈은 얘를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죠. 그런데 이 식도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이 mx 플러스 n의 정체는 누구냐? 결과적으로 이놈은 fx를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라고요. mx 플러스 n이랑 fx를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야. 따라서 최종적으로 뭘 쓰는 거야? fx를 얘로 나눈 식을 쓸 때는 다음과 같이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fx를 2차식으로 나눈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식은 요 빨간색으로 요 구름면 표시한 이놈 더하기 이놈의 꼴로 나타내야 돼. 우리 그때의 이 mx 더하기 n은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였다고. 되니? 이게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인데 요 형태는 여러분 좀 약간 암기를 좀 해두는 게 좋아. 그래서 정석 문제도 얘라고 하는 문제가 앞부분에 많이 있지만 분명히 많이 틀릴 거라고. 그럼 틀릴 때마다 다시 한번 계속 얘를 계속 물어볼게요. 물어보면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질 거야. 자, 걔랑 관련된, 그러니까 완벽히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연관된 문제가 기본 문제 5-10번인데 역시 개수가 유리수래요. 개수가 유리수. 개수가 유리수인 다항식 fx를 5-10번에 그 fx를 x 더하기 2로 나누었더니만 나머지가 마사다. 이렇게 그냥 쓸게 이렇게 한 글씨처럼. 그 다음에 걔를 x 마이너스 루트 2로 나눴더니만 나머지가 3루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fx라는 놈을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고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식 어떻게 쓰라고요? 이렇게 쓰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q 그냥 더블 프라임이라고 할게 뭐 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쓴다? 그 나머지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쓰지 말고 그 나머지를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a 곱하기 2차식 더하기 mx 플러스 n이라고 쓰라 이거죠.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문제는 그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구해낼 수 있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주어진 식을 3차식으로
3차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그 나머지를 a 곱하기 2차식 더하기 mx 플러스 n이라는 꼴로 나타내줍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값을 대입할 거야. 첫 번째는 자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고 싶어요? 얼마를?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2를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자고요. 그럼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주어진 식은 마사가 나와야 돼. 자 실제로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봤어. 그럼 얘 빵 나오죠?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이거 2a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m 더하기 n이 나오고 그 결과는 x에 마이너스 2를 똑같은 fx니까 대입한 마사가 나와야 돼. 첫 번째 식이죠. 자, 두 번째 할 일은 이제 x에 뭘 대입할 거야? 얘가 0이 되는 루트 2를 집어넣을 거야. 야, x에 루트 2를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요거 0 나오죠. 루트 2의 제곱 빼기 1은 빵이니까 x에 루트 2를 대입하면 얘도 0 나오죠. 그럼 뭐만 남아요? 루트 2 n 더하기 n이 나오는데 그게 얼마래요? 루트 2 대입했더니 3루트 2가 됐대요. 됐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개수가 유리수다의 동그라미 칩니다. 아, 개수가 유리수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면 그 개수들 A, M, N 전부 다 유리수라고요. 그럼 이게 유리수야. 유리수니까 유리수의 상등에 의해서 얘랑 같다는 얘기는 M과 N이 유리수니까 M이 얼마인 거다? 루트 2 앞에 개수인 3인 거고 N은 빵인 거다. 됐죠? 그러면 n과 n 대신에 3과 0을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a는 1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따라서 a에 1, m에 3, n에 0을 대입한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였던 거죠. 됐나? 자,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이건 내가 강조로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분명히 내신에서 1학기 중간고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내신 범위에는 목과 나머지에 대한 나머지 정리 문제들이 줄을 이루어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기껏 해봤자 어려운 문제는 뭐야?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문제야. 그러니까 킬러 문제는 어쨌든 요 파트에서 나온다고. 이 파트로 나오니까 3차식으로 나온 나머지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내가 계속 강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식 쓰고 그 다음에 문제 풀 수 있도록 그거는 좀 약간 강조를 좀 해둘게요.